기초는 실제 기초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도 시험 문제 이런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초는 기둥보 구조로 생겨 있을 때, 하나의 기둥과 보가 있는 구조로 생겼을 때 기둥마다 단독으로 설치해주는 독립기초라는 게 존재해요.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니까 독립기초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벽이 힘을 받아서 전달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만 이렇게 설치한다 그러면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기초를 줄을 지어서, 연속적으로 줄을 지어서 기초를 설치해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연속기초, 줄기초 이렇게 됩니다. 연속기초, 줄기초. 이거는 벽식 구조, 벽으로 힘을 받아서 전달하는 형태일 때 얘네들의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조적식 구조, 벽식 구조에서는 줄기초가 상당히 유리할 거고, 독립기초는 기둥보를 쓰는 구조, 라면식 구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모르겠고 여기에 전체에다가 전부 통째로 기초를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매트 형태로 쳤다라고 해서 매트 기초라고도 부르고, 전체를 다 쳤죠. 그래서 온통 다 쳤다고 해서 온통 기초라고도 부릅니다. 얘네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기초의 종류별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어떨 때 어떤 기초를 하는 게 좋은가 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독립기초하고 줄기초 사이에 애매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묶어서 기둥 두 개를 묶어서 두 개 이상 세 개를 묶어서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줄기초, 연속기초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줄기초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요. 예를 들면 기둥 두 개를 묶어서 기초를 쳤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초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오니까 저런 거 혹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런 거는 틀리면 억울해서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태는 이 구조에서 기초를 설치한다 그러면 줄기초가 더 유리하겠죠. 줄기초가 더 유리하고, 구조 메뉴에 가시면은 기초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독립기초, 벽기초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줄기초, 연속기초, 슬래브라고 되어 있는 게 온통기초, 매트기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줄기초 하면 되겠죠. 벽이라고 되어 있는 벽기초를 누르시고, 기본 기초가 나와 있으면은 걔를 쓰면 되고, 없으면은 불러다 쓰면 돼요. 근데 요거는 기본 기초니까 연속 기초로 값을 바꿔주고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값을 바꿔주면 되는데, 얘네들의 크기는 구조 메뉴에 가시면 됩니다. 얘네들의 크기는 구조 계산을 해야 나와요. 실제로는 구조 계산을 해야 나오는데, 터파기를 먼저 하겠죠. 기초를 설치할 때 땅을 먼저 판단 말이에요. 땅을 파고 여기가 흙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그냥 올려놔 버리면 얘가 흙이니까 주저앉을 거라고요. 그래서 땅을 먼저 파고 요 밑에다가 돌을 부어요. 돌을 부어서 잡석을 부어서 한번 꼭꼭 눌러줘요. 꼭꼭 눌러주면 표면이 좀 어느 정도 단단해지겠죠. 이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한 면에 생기겠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다시 한번 시멘트 모르타르를 한번 부어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어요.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기초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설치하고 요 위에 기초 벽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쪽 면에 맞춰서 바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흙을 메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기초 공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시험 실기 같은 데 보면은 기초를 그릴 때 기초 기둥이 나오고 기초가 나오고 그 밑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5cm 정도 그려주고 그 아래 잡석이라고 하는 애를 20cm 정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이제 그 시험 보실 때 저희가 도면을 그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실제 공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기초의 크기는 실제로는 이제 구조 계산을 해야 나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서 힘을 누른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누르니까 어느 정도는 얘가 이렇게 휘겠죠. 그럼 얘가 누르는 범위에 얘가 벗어나는 게, 이게 너무 짧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여기의 값을 얼마 이상 이런 기준도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어쨌든 모서리가 이렇게 여기를 쿵 눌렀는데 얘가 금이 간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금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만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저희는 저걸 모르니까 그냥 기둥을 기준으로 얘가 양옆으로 300 그리고 여기 두께 부분은 이제 요 두께겠죠. 여기도 300, 그러니까 600에 300짜리 이렇게 생겨있는 기본 기초로 그냥 그릴게요. 확인하시고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똑같아요. 요 밑에 있는 기초 옹벽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대신에 외벽 먼저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리면은 그 아래 자동으로 생기죠. 재료 넣어주고 올 걸 그랬네. 그냥 그릴게요. 외벽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 외부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도 좀 눈에 띄는 거 먼저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자동 결합 때문에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십시오. 다 그린 다음에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체 만드는 방법이 네모로 끊어서 얘네들 여기서 사용하는 힘이 이쪽 면을 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똑같진 않습니다만 45도 형태, 이런 형태로 나눠서 이 면적만큼의 힘이 이쪽을 누른다라고 생각하면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위치들은 이런 데가 더 중요하겠죠. 그냥 보더라도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데가 조금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지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도 쭉 지나가면서 이제 판의 크기를 작게 나눠주는 거니까 힘을 좀 나눠서 이렇게 받으시겠죠. 적어도 저희가 저런 구조 계산까지는 몰라도, 저건 이제 구조기사 사무소에서 해주시겠죠. 몰라도 저런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대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다 그리시고 ESC 누른 다음에 이렇게 홈이 비는 부분 있어요. 홈이 비는 부분은 누르시면 점이 나와요. 이 점을 끌어당겨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끌어당겨서 맞춰 놓으시면 돼요. 까지는 되셨어요. 이제 구조 바닥을 안 그렸으니까 1층 1FSL이라는 평면도에 가서 기초 콘크리트 바닥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릴 때 이제 여기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면 상자로 잘라 보면은 이제 여기다 콘크리트 바닥을 여기 SL에다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어디까지 그리는 게 좋은가가 좀 고민이 돼요. 실제로 그려서 쓰시는 분들도 구조 바닥을 바깥쪽까지 그려서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고요. 기초가 이렇게 벽이 잘리게 그리시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벽을 지금처럼 이어서 그린 다음에 안쪽으로 바닥을 그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해서 쓰셔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되는 바닥 구조는 그냥 바깥쪽까지 그리는 거로 할게요. 한 가지 방법으로 구조체를 그리는 걸 통일합시다 그러면 이 바깥쪽까지 그리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그래서 구조체를 그릴 때는 바깥면까지, 콘크리트가 닿는 구조체의 바깥면까지 그리는 거로 하고, 내부의 벽을 그리실 때는, 내부 바닥 그리실 때는 내벽의 마감 위치까지 그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구조 바닥은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겠다 예요. 이렇게 그릴 생각입니다. 높이는 SL 높이에 그리시면 될 거고, FL하고 SL 다릅니다. FL은 이제 여기 건축 마감재 높이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적벽돌 마감이니까 적벽돌 바깥쪽까지 그리시면 되죠. 그래서 구조 바닥 콘크리트 안 만들었어요 아직. 그래서 이것도 만들겠습니다. 일반 150을 선택하시고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이름은 뭐 철근 콘크리트 150 이게 되겠죠. 두께는 150이고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아까 만들어 놓은 애 같은 재료를 쓰셔야 돼요. 같은 재료를 써야지 여기에 있는 벽하고 바닥의 재료가 같을 때 이런데 연결선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기능이 작동돼요. 얘가 만약에 다른 재료, 다른 이름을 쓴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연결선이 남아있게 돼요. 이 부분에 연결선이 남아있게 나오니까 똑같은 재료로 쓰셔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SL 맞는지 확인하시고, 벽 선택 도구로 그리지 마시고, 벽 선택 도구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 벽 선택으로 그리실 때 벽 구조체로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거를 켜놓고 쓰면은 벽의 중심 구조체 부분에 맞춰서 그려져요. 코어 경계 쪽에 맞춰서 그려져요. 그래서 얘를 풀고 하시면은, 얘를 풀고 벽 선택으로 하시면 바깥쪽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세부 기능까지 다 알고 쓰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선선택 도구로 대신에 벽에다 잠궈서 그릴게요. 그래야 벽이 옮겨지면 바닥도 같이 옮겨지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기초입니다. 기초. 이 선은 이 선이에요. 이 선. 요 안쪽에 있는 요 두 번째 있는 선이 요 벽선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맞춰서 잠금하면 이런 코너 부분도 웬만하면 같이 자기가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조금 귀찮아도 정확하게 그리는 게 더 나아요. 선생님, 탭키 눌러서 전체 선택한다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탭키를 눌러서 하게 되면은 잠그기 기능을 켰다고 해도 탭하면 중심선 쪽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의 절반 두께 값을 간격 띄우기를 해준 다음에 하시면은 또 그려집니다. 이제 저게 귀찮으니까 그냥 클릭해서 그린 거죠.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 맨날 기초가 바닥이 안쪽에 파였었구나. 근데 뭐 좋은 시도죠. 선생님, 네. 모든 인스턴스에서 표시된 뷰에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현재 뷰에 보이는 애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프로젝트에서를 선택하게 되면은 2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으면 걔네까지 다 선택이 돼버려요. 근데 이 평면도에서
표시된 뷰 그러면 2층에 있는 애들만 선택이 되는 거죠. 아, 예. 베이스 아니 또 떨어졌냐. 베이스 간격 띄기가 마이너스 150이죠. 베이스 네. 아니요, 상단을 띄워주셔야죠. 얘가 벽인데 벽의 위쪽을 마이너스 150 내린 거죠. 아, 벽의 위쪽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길이가 좀 150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저 값을 왜 저렇게 조절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안 내렸어요. 안 내렸는데 지금 미연결의 높이를 보면 이 벽의 높이는 1350이거든요. 근데 얘를 바닥을 다시 편집해서 하면은 얘가 부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거든요. 그 부착을 하겠다라고 해서 부착을 시키면 이 벽의 높이가 조절돼서 값이 나오면 좋은데 아직도 135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 벽이 여기까지 높이를 계산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희가 높이를 내린 벽, 이거는 마이너스 150한 벽이거든요. 이 벽은 정확하게 아까 그 바닥 밑에까지의 높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얘의 벽의 높이를 여기까지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벽의 높이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까지가 벽이고 이거는 바닥 두께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혼용해서 써버리면 나중에 리스트를 뽑았을 때 값을 어떻게 판단하기가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거를 수동으로 조절해서 많이 씁니다.